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노무관리 이번에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임금 지급에 대한 4대 원칙입니다. 직접불, 전액불, 통화불, 그 다음 정기불입니다. 자, 직접불의 원칙은 뭐냐면 근로자에게 직접 또는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 형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든지 근로자가 대부업체에게 와서 직접 받아가도록 허락했다고 해서 얘에게 지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전액불의 원칙입니다. 법의 공제 근거를 두고 있는 것 외에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사 대출금이나 손해배상금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통화불의 원칙이죠.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해야 되는 거죠. 달러나 유로화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든지 백화점 상품권이라든지 물건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정기불의 원칙입니다. 매월 1회 이상은 임금이 지급되어야죠. 3개월 만근을 조건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안 되죠. 매월입니다. 매월. 우리는 월급 형태로 받죠. 미국 같은 경우는 주급 형태로 받고 있죠. 자,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임금의 공제 항목은요, 월 지급한 합계, 즉 월급이 예를 들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공제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합계 딱 이렇게 마무리하거나 빼고 나면 차인 지급액은 220만원으로 실지급되는 거지만 실제 월급은 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월급은 이걸 말하는 22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뭐죠? 나중에 퇴사하고 났을 때 본인들이 또는 좀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인 거죠. 근로자분들이. 그리고 혜택도 많죠. 절반은 지금 관리단에서 또는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최저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중에 요 뒤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통상임금이 보통 고정 또는 확정된 수장인지 여부에 방점을 둔다면은 최저임금은 고정 확정성보다는 1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서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방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안정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시 월 최저 임금 계산 방법입니다. 한 주당 근무 시간이 40시간, 한 주당 유급 시간 40시간 더하기 8시간 이거죠. 한 주 개근 시에 유급 주유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1개월에 유급 처리 시간은 40 더하기 8해서 되는 거고요. 그래서 48이기 때문에 그래서 4.32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약 209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개월 지금 최저임금은 209시간에다가 2024년 기준입니다. 9,860원을 하면 260만 740원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최저임금 판단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입니다.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입니다.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들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밖에 최저임금에게 산입되는 급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입니다.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자, 첫 번째로는 지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출근 성격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이라든지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에 계속 근무에 대해 지급하는 근속수당이라든지
1개월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장려 가급 능률수당이라 또는 상여금 이런 것들, 그 밖에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또는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서 지급하는 임금수당이라든지, 그 다음 지급 조건이 사정에 정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에 임금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지급하는 임금 외에 임금인데, 근로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그 다음 유급휴일 근로수당, 연장시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들, 그 다음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들 있죠. 그 다음 일직, 토일, 공휴일, 또 숙직, 매일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수당,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 근로에 대해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정의 이런 부분이 외에 임금 외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판단하지 않는 임금 범위입니다. 그 밖에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거 있죠. 이런 거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이라든지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까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입니다. 아까 전은 최저임금에 지금 포함하지 않는 것이랬고 임금 범위고, 판단하는 임금 판단에 산입하는 임금 범위인데 공통요건입니다. 첫 번째, 단체 협약, 지역 규약 또는 규칙이라든지 또는 근로계약의 임금 항목으로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서 소정근로, 그 다음 도급자의 경우에는 총근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인데, 우리 집합근무 관련되어 가지고는 뭐 단체 협약이라든지 근로계약, 이제 이 부분만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임금 수당의 판단 기준인데요. 위의 공통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 1에 따른 임금 수당 외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 수당인데, 자,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 이거는 지금 개별적인 임금 수당일 뿐입니다. 그 다음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물가 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 격차 조정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라든지, 그 다음 기술수당, 면허수당 등 특수작업, 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증, 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 종사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그 다음 벽지수당, 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그 다음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등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그 성무를 하고 있는 운행, 조정, 항해, 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생산 잔령 수당 등 생산 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우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그 밖에 요 1번부터 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을 공통요인에 해당하는 명백하고 인정한 임금수당입니다. 개별적인 임금수당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를 기준으로 잡고 아래 거는 개별적인 임금수당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최저임금의 위반 여부 판단하는 예시입니다. 그 2018년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2024년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본금 130, 그 다음 직책수당 20만원, 근로연장수당, 식대, 연차수당, 그래서 이렇게 월 지급할게. 2018년도에는
우리 26년에는 9,860원이었죠. 그러면 2018년도는 7,53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급여 내역서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임금은, 자, 우선적으로 우리가 150만원을 우리가 이렇게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209시간 하면 약 7,177원이 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임금 산입 부분이,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 130만원하고 요 20만원 요 분이죠. 요거는 빼고요. 요건 빼야 되죠. 연차수에 빼고. 그래서 150만원에 대해서 209시간 하면 7,177원이니까 7,530원을 기준 최저임금 위반 상태인 거죠. 무슨 상인지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계산해서. 그래서 요거 2024년도도 그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시급제입니다. 2008년도 급여 명세 1일 근로시간 8시간, 한 주가 40시간 하면 기본 시급이 7,000원, 1일 식대 6,000원, 1개월 직무수당 매월 10만원, 1개월 장려수당 매월 5만원. 그래서 두 번째,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판단 아까 봤었죠. 그래서 기본 시급 이거 하라. 1개월 직무수당 이거랑 생산 장려수당 요거로 가는 거죠. 그래서 7,000원, 그 다음 직무수당 7,000원에다가 직무수당은 1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478원이죠. 그 다음 생산 장려수당을 209시간 나오면 239원이 되죠. 그래서 7,717원이니까 2008년도에 7,530원보다는 높았으니까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요거는 여러분들 집합건물과 또는 회사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앉아 보도록 하죠. 계산하는 부분요. 마지막으로, 자, 2024년도의 최저임금 및 산입범위 다시 한번 보죠. 자, 최저임금 제도라는 것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리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근로자 1명 이상인, 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겁니다. 근로자 1명 이상 모든 데 다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파트타임이든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 모두 적용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한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이라고 했을 때 한 주당 유급 40시간에 8시간은 한 주 개근 시에 유급 주 휴분 발생하는 거죠. 8시간. 그래서 1개월 그 유급 처리 시당 처리 시간은 40 더하기 8 해서 여기 4.3452에서 약 209시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냥 209시간 이렇게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개월 최저임금은 209시간에서 9,860원으로 들어와서 206만 740원이 되죠. 2024년도니까 반드시 요거는 4.3 이거는 4주하고 조금 더 지난 부분이라서 4.3 이렇게 된 겁니다. 계산하는 거는 뭐 알면 좋죠. 이렇게 뭐 그냥 알면 좋죠. 알면. 저는 외우지를 못해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9,860원은 외워둬야 되죠. 우리가 이 부분은 외워둬야 되고요.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방법은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
아이고, 이게 전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겁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좋은 점은 있죠. 우리가 최저임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요 위반 여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보면 되니까요. 최저임금 포함되면은 아까 위반은 되진 않겠죠.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